안녕하세요. 메모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의사항에 반복문으로 짜면 채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포문으로 while문이나 이런 거로 풀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포문이나 while문 이런 거로 풀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뭐로 풀어달라는 얘기일까요? 크게 메모이제이션에서 일단 배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배열을 이용해 문제를 푸는데 물론 둘 다 그렇죠. 두 개 다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두 개 다 배열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탐색 기반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탐색에서 내려가는 탐색 기반이 있고요. 탐색 기반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기반, 관계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면 탐색인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 그래프 같은 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밑으로 이렇게 해를 찾아서 내려가는 거죠. 또 있으면 또 찾아서 내려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 해가 여기서 보면 이쪽이냐 이쪽이냐죠. 그럼 여기서는요. 이쪽이냐 이쪽이냐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참이냐 거짓이냐 아니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지고 할 때는 2의 n승계죠.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문제 해결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는 소스는 재교출로 하게 되면 아주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재교출은 깊이 우선순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스택 기반으로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탐색 기반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편리하다. 그러나 이 n 값이 커지면 상당히 어려워진다. 해를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관계 기반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어떤 관계식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해 공간을 많이 쓰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반면에 관계식인, 다시 말하면 점화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문제를 양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관계식보다는 이렇게 탐색에서 내려가는, 다시 말하면 재기로 해달라는 얘기죠. 재기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계식으로 만약에 풀게 되는 경우는 관계식을 풀 때 그 관계 사이의 관계값들을 함수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에다 써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재기 함수로 짜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기로 짜게 되면 그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재기로 갈 때 이렇게 끊어먹게 되면, 다시 말하면 재기 함수 안에다가 뭔가 막아주는, 가지치게 해줄 수 있는, 가지를 끊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들을 넣어준다면 편리하겠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재기 함수 안에다가 값을 배열에다 쓰고 가면 f 여기가 5라고 치면 f4까지 더한 거 계산한 거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f5가 나온다 그러면 f4로 또 들어가서 또 계산하러 가지 말고 f4의 값을 배열에다가 적어놨다가 가서 참조해서 쓰고 다시 들어오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끊어먹는 거나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이 개념은 이렇게 아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의 함수가 자기 자신과 같은 형태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재기함수라는 거죠. 재기함수로 처리하겠다. 재기함수를 점화식을 이용한 거죠. 여기서는 아까 두 가지 경우를 합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관계식을 뭐로 만드냐면 재기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기로 만들어서 가게 되면 관계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관계식이 크게 별로 도움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해 공간을 다 거쳐가야 되니까.
근데 그 해금관을 다 안 거치고 잘라 먹을 수 있는, 내려가면서 잘라 먹을 수 있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렇게 중복해서 호출되는 것. 다시 말하면 F5는 F4하고 3하고 더하는 건데, 그럼 또 F4는 어떻게 되냐. F3하고 F2하고 있지. F3은 다시 또 F2와 F1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가지쳐 내려가는 것들을, 중복 발생되는 것들은 F3은 값을 미리 적어 놓고 그 값을 여기다 넣어서 처리하면 이 뒤에 더 해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기 호출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꾸로 가니까 여기서부터 값을 계산해서 차곡차곡 위로 쌓아 올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가 되겠죠. 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수식을 또 해줘야 되니까 코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피보나치 해주는 경우에는 하향식 제기 설계 방법, 상향식 제기 설계 방법, 하향식 제기 설계 방법을 적용한다 했으니까 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코딩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 큰 수부터 시작해서 작은 수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값이 큰 값이 들어가는, 지금 10까지 구하라 그러면 10을 넣고 10이 다시 들어가면서 적어지는 거죠. 9, 8 뭐 이런 식으로 적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제기이기 때문에 하향식 제기 설계 방법이지만 사실은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F4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니까 F3을 구하고 그 다음에 F2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3은요. 자, 잠깐 보시면은 여기 리턴은 뭐 끝날 때 쓰는 거고요. 여기에 리턴하고 여기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함수가 여기 지금 들어갔다가 4를 찾으라고 4가 들어갔다가 4에다가 2를 빼니까 2가 되죠. 그러면 이쪽을 먼저 갔죠. 이쪽은 아직 계산하기 전이에요. 그죠? 이쪽을 먼저 갔어요. 이쪽을 먼저 갔으니까 F2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죠.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바로 1로 해결됐죠. 그 다음에 여기 끝나고 가로 닫으면 1로 일단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니까 다시 가로 열고 여기 3이 들어가겠죠. 이 부분에 3이 들어가겠죠. 3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3에다 2 빼니까 1이고 그게 합쳐서 1, 1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3을 넣으니까 1이 되니까 1과 그 다음 또 여기도 1이니까 3은 얼마입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4는 얼마냐? 두 개 합친 3이 되겠죠. 이렇게 거꾸로 사실은 큰 수부터 내려왔지만 스택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작은 수부터 계산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내용이죠. 자, 거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기 함수에서 이제 이 값이죠. 가지 쳐서 내려가는 것을 가지를 치지 않고 값을 써야 되는데 그 쓰는 방법을 어떻게 쓸 것이냐죠. 그래서 새로 또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요. 지금 값을요 받는 배열이에요. 이거는 뭐냐, 기록해두기 위한 저장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들어오는 거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제 기록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이 배열에다가 저장 공간에다가 함수의 결과값은 어떤 거냐면요. 함수의 결과값은 뭐냐? 이 결과값은 어떤 거냐 하면은 리턴하고 여기 지금 배열로 나가기 때문에 D로 나올 거예요. D에서 계산돼서 나올 거예요. 이것도 D로 계산해서 나올 것이고 나오는데 그 두 개가 합쳐가지고 배열의 값이 들어가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 값을 지금 보고 참조해서 그 배열 값을 리턴 시켜주는 거거든요.
배열다 값을 쓰면서 리턴 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메모리에다가 쓰고 있고, 그래서 메모리제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배열 썼죠? 이 배열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계산되어진 거, 계산을 했으면 그 계산한 거 두 개를 더해서 이 값이 나오는 거, 거기까지가 이제 메모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코드 작성한 데서 보면은 이제 문제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롱롱을 썼어요. 롱롱 인티자라고 해주면 정확하고, 또는 롱만 쓰면 롱롱 인티자로 했을 때는 이 값 받는 게 있잖아요. LLD로 받으면 되고, 롱 인티자로 했을 때는 LD로 받으시면 돼요. 여기 소스는 똑같은 소스니까고. 자, 이렇게 소스를 썼는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 함수에다가 실제로 값 받고 할 때마다 뭘 해주냐면 퍼센트 요거가 다 추가되면 돼요. 아까 여기까지 쓰셨는데 이 뒷부분에다가 요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계산한 거를 DK에다 넣을 때, 이 배열에다 집어넣을 때에 요거 나눠주셔서 넣으시면 되겠죠. 자, 요게 좀 더 추가된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재기용법을 쓸 줄 있어야 돼요. 이제 두 번째는 메모리제이션이죠. 메모리를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메모리제이션 기법을 쓴다. 세 번째는, 자, 이런 것들을 숫자가 크기 때문에 큰 수에 대해서 큰 수일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죠. 큰 수, 롱롱 인티자나 이런 값을 주고, 그 다음 끝에는 값 들어갈 때 여기처럼 인티자 범위를 벗어나는 수로 퍼센트 해결해 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